지금 이 영상 하나 때문에 일본 현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 일부러 방향을 틀어서 어린 여자아이 어깨를 강하게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퍼지는 속도가 진짜 무서웠어요. 대만 SNS에서 시작해서 일본 커뮤니티 야후재팬 실시간 랭킹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피해자가 대만 국적의 어린 여자아이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길거리 시비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국가 이미지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후재팬 베스트 댓글 1위, 좋아요가 16,000개를 넘긴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일부러 방향 바꿔서 부딪히는 건 사고가 아니라 폭행이다. 그리고 2위 댓글, 좋아요 13,000개를 넘긴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일본 이미지 다 망치고 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신원 공개해야 한다. 이 두 댓글이 지금 일본 여론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이 사건을 소개하는 데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폭발했는지, 일본 내부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인 여행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뭔지까지 전부 다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이 어떻게 퍼졌는지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처음 영상이 올라온 건 대만의 한 SNS 계정이었어요. 대만 관광객이 도쿄 번화가를 걷다가 겪은 일을 직접 찍어서 올린 거였는데 영상 내용이 너무 명확했어요. 일부러 방향을 틀어서 어린 여자아이한테 강하게 어깨를 받고 유유히 지나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다 잡힌 거거든요. 아이가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장면까지요. 이 영상이 대만에서 수십만 뷰를 넘기고 일본 트위터와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후재팬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가면서 일본 전체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영상이 국경을 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몇 시간이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 일본 현지에서 어깨빵 문화라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도쿄 번화가, 특히 퇴근 시간대 시부야나 신주쿠 같은 곳에서 일부러 부딪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글이 일본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게 외국인 어린아이를 타겟으로 한 장면이 영상으로 퍼진 건 거의 처음이에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약한 사람만 골라서 치는 건 비겁하다. 그리고 남자한테는 절대 못하고 여자아이한테만 저러는 거다. 이 반응들이 단순한 분노 댓글이 아니에요.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이번에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국에서도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번화가에서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길에서 일부러 부딪히는 사람, 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치고 지나가는 사람, 실제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일본만의 문제인지 아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자,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대만 커뮤니티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강경하게 터졌어요. 단순히 화난다는 반응이 아니라 일본 여행 가기 무섭다는 말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이랑 일본 가면 위험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고요. 이게 여행 안전성 이슈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대만은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가장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대만에서 일본 여행 안전한 거 맞냐? 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는 신호예요. 일본은 지금 관광객 회복이 핵심 과제인 상황이에요. 엔저 효과로 한국, 대만, 동남아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 하나가 분위기를 순식간에 식혀버릴 수 있다는 거, 일본 관광업계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일본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댓글도 나왔어요. 엔저로 관광객 잡아두고 현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날아간다. 그리고 인바운드 관광정책 다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라는 거, 이 영상이 몇십만 뷰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반전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부에서 길거리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어요. 이게 왜 반전이냐면 일본 형법상 단순 폭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제 상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볍게 처리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CCTV 다 분석해서 벌금 말고 전과 남겨라. 그리고 외국인이 피해자면 외교 문제다. 가볍게 넘기지 마라. 이 말들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일본 법 체계 안에서 실제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일본 시민들 스스로가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을 향한 시비나 폭행 영상이 SNS에서 퍼지면서 처벌 강화 요구가 나왔지만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규모가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영상이 이미 국제적으로 퍼졌고 대만 언론까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을 보는 시각도 꽤 다양하게 나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일본 특유의 소심한 공격성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척, 뒤로는 저런 행동을 한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물론 이런 일반화는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일본 네티즌 대다수가 가해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나라 망신이다 라는 반응이 일본 내부에서 훨씬 더 강하거든요. 반면에 일부 극단 커뮤니티에서는 과장 아니냐거나 영상 편집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어요. 근데 이 반응이 또 갈등 요소가 되고 있어요. 영상이 워낙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만 쪽 반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만약 대만 언론에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크게 다루기 시작하면 외교 채널에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제로 격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 신원 특정 문제도 있어요. 일본에서도 과거에 SNS로 확산된 비슷한 영상 때문에 가해자가 특정되고 직장 해고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서 영상 속 인물 특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현실화되면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한국인 여행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이번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단순히 일본 가면 조심해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맥락이 있어요. 이제는 관광객을 건드리는 순간 그 나라 전체가 글로벌 이슈에 휩싸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카메라는 항상 켜져 있고 영상은 국경을 몇 시간 만에 넘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해외에서 한국인 여행자가 겪는 사건 또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사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서울 번화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영상이 해당 나라 SNS에 퍼지는 속도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상황과 정확히 같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단순히 일본 이슈로만 보지 말고 현대 글로벌 관광 시대의 공공질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관광객을 향한 적대적 행동은 이제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사건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현지 취재 채널들이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도쿄 내 특정 구역에서 이런 의도적인 어깨빵 사건이 과거에도 여러 번 제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 자체가 워낙 어렵고 처벌이 가벼워서 피해자들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지 실제로는 수면 아래에 더 많은 사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 내 관련 댓글에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신고해도 경찰이 가볍게 처리한다는 게 제일 문제다. 그리고 외국인 피해 사례는 특히 통역 문제 때문에 신고 자체가 힘들다. 구조적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인 여행자한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일본 여행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신고나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행 중 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가해자 신원 특정 여부, 일본 경찰의 수사 착수 여부, 그리고 대만 외교 채널 반응.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새로운 전개가 나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조용히 묻히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영상이 이미 너무 많이 퍼졌고 국제적인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 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시작될지 아니면 여론이 식으면서 흐지부지 될지 이 부분은 앞으로 몇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면 일본 사회 구조 안에서 쌓여온 문제가 터진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만약 해외여행 중에 비슷한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무시하고 지나갈지, 영상으로 찍을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할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진짜 다양한 경험담과 생각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해외 이슈, 현지 반응까지 빠르게 정리해주는 채널이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사건 관련 후속 업데이트도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겪으신 해외여행 관련 사건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하겠습니다.